안녕하세요 딥둥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457딥의 늘보맨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공공기관 항목풀이로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제가 풀어볼 기업은 바로 국가철도공단입니다. 자, 2022년도 하반기 신입 직원을 채용을 하고 있고, 철도와 관련된 전공자분들이나 아니면 철도 산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마 지금 자소서 작성하시려고 이제 손가락 근질근질 거리시면서 준비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손가락 근질근질 거리는 거 제가 빨리 해결해 드리도록 지금 항목풀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작성하시기 전에 제가 큰 팁을 좀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도 1번 문항부터 5번 문항까지 모두 보시면 알겠지만 국가철도공단에 대해서 따로 묻고 있는 문항이 없습니다. 뭐 사업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뭐 국가철도공단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 지식을 묻고 있는 문항은 따로 없어요. 전부 여러분들의 경험을 묻고 있고 우리 기관에서 일하기 적합한 사람인지 여러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물어보는 항목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직무 역량을 좀 어필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팁은 여러분들이 경험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시되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직무나 직렬과 유관한 경험들을 작성해 주시면서 간접적으로 직무 역량을 어필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일반 소재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까지 같이 보여주실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유리할 수 있겠죠.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했던 경험보다는 조직이나 단체 속에서 했던 경험을 작성해 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취미 삼아 했던 것들, 개인적으로 했던 경험은 사실 공신력을 얻기가 어렵고 좀 검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떤 단체 속에서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조직 속에서 했던 것들은 그래도 개인적인 경험보다는 조금 공신력이 있겠죠. 그래서 단체나 조직 생활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소속되어 있었던 상황 속에서 했던 경험들을 작성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팁을 드릴게요. 자, 글자 수가 500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핵심만 요약 있게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꼭 작성해 보시고요. 좀 주변 분들한테 한번 읽어보도록 이렇게 좀 권유를 해보세요. 내가 쓴 자소서인데 한번 읽어봐 줄래? 이렇게 해서 옆에 동기나 아니면 친구분들한테 한번 살짝 읽어보라고 주고 내가 쓴 말이 이해가 되는지 그 글을 읽어보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랬을 때 내가 생각한 것과 옆에 친구가 말해준 게 똑같다면 잘 쓰신 겁니다. 근데 친구가 나 이런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데?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잘 못 쓰신 거예요. 꼭 한번 쓰시고 주변 사람들한테 한번 검증을 받아보세요. 어떤 부분에 내가 잘 못 썼는지, 어떤 경험을 내가 어떻게 잘 표현을 못했는지 한번 점검 받아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애매모호한 표현이나 이런 것도 쓰지 마시고요. 아주 핵심만 간결하게 작성해 주시길 바랄게요. 본격적으로 이제 자소서 항목풀이를 좀 진행을 해볼 텐데 제가 오늘 가져온 문항은 첫 번째 문항입니다. 목표 달성 경험인데 조금 조건이 있어요. 뭐냐? 본인이 능동적으로 목표를 달성한 경험. 묻고 있습니다. 야, 이 능동적이란 표현이 참 애매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능동적인 거지? 라고 여러분들 좀 머릿속에 물음표를 좀 떠오르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좀 감을 잡기 좋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주어진 목표와 능동적인 목표를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팀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인턴을 할 때 뭐 사장님이나 아니면 팀장이 요건 요렇게 해주세요. 이거 이렇게 해 이렇게라고 시켰다 이러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한 목표라기보다는 그냥 시켜서 나에게 주어진 목표일 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회사 가시면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시켜서 한 일들이 더 많아지실 거예요. 그때는 좀 능동적인 목표라고 보기는 어렵죠. 하지만 회사에서 원하는 건 어때요? 시키는 일 말고도 우리 회사에 필요한 일이 있다면 조금 더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더욱 좋겠죠. 그런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세요. 이미 나에게 목표가 주어졌지만 나는 이 목표보다 조금 더 높은 목표에 도전해보고 싶은데 라고 하면서 목표를 내가 조금 더 높게 가져갔던 경험 아니면 굳이 내가 할 상황이 아니어도 되는데 그래도 내가 이거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면서 내가 자발적으로 목표를 수립해서 어떤 노력이나 도전을 했던 경험들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스스로 목표를 설정했던 것 이런 것들이 능동적인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주어진 목표를 수행했던 거는 이 소재는 적합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목표를 설정해야 되고 아니면 주어진 목표가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거를 넘어서서 더 높은 목표를 스스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스스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능동적으로 목표를 설정했던 그런 경험들을 작성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경험에서 중요하신 거는 그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 또한 잘 기술을 해주셔야겠죠. 거기서 여러분들의 자발성이 좀 잘 드러나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구체적인 예시로 좀 가져올 텐데 그 예시를 보기 전에 좀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큰 틀을 한번 제시해 드릴게요. 자, 두 가지씩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이 왜 능동적인 목표를 달성했던 경험인지 그 이유를 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설정한 목표는 무엇이었는지, 왜 그런 목표를 설정했는지 이유까지 같이 제시해 주시고 그 목표를 이뤄나가는 과정들을 작성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목표의 결과라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량적인 결과가 있고 정성적인 결과가 있어요. 정량적인 결과라는 건 여러분들의 그 상황 속에서 드러난 명확한 결과예요. 목표를 이뤘는지 못 이뤘는지, 사실 이게 정량적인 결과입니다. 근데 정성적인 결과는 뭐가 있을까요? 목표를 이루든 못 이루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걸 내가 배웠다거나 느꼈다거나 아니면 어떤 교훈점을 얻었다든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개인적으로 나에게 어떤 일어났던 변화들, 이런 것들도 하나의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경험이 끝나고 나서 나에게 일어난 변화니까요. 그래서 정량적인 결과와 정성적인 결과를 모두 같이 작성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구체적인 예시 한번 봐볼게요. 자, 첫 번째 두 가지 문장 제가 말씀드렸죠. 젊은 패기로 무턱대고 도전했던 창업 도전은 제가 능동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임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경험이다 라고 하면서 창업 경험이 가장 저에겐 능동적인 경험이었어요 라고 두 가지 문장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왜 이런 목표를 세웠는지 그 이유가 바로 그 다음 문단에서 제시되죠. 나만의 아이템을 간직하고 싶은 고객 니즈에 확신을 가졌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유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단에 어떻게 되나요? 이 목표를 이뤄가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작성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경험 작성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스타 공식에 입각해서 작성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무엇을 했고, 왜 했고, 어떻게 했고, 이런 관점에서 육하 원칙으로 작성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결과들을 작성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경험의 결과를 작성해 주시면서 더불어 여러분들이 느낀 점이나 배운 점 아니면 얻은 교훈들이 있다면 한 문장 정도 추가해 주시면 아주 풍부한 내용으로 작성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500자를 작성해 주시면 여러분들 자소서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않으실까 조심스럽게 축적해 볼 수 있겠고요. 자, 사실 2번, 3번, 4번, 5번 문항까지 더 많은 예시들이 있지만 저희가 모두 다뤄드리기에는 시간의 제약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더 많은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 457D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항목풀이 게시글 참고해 보시고요. 저는 또 다음 항목풀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독감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다음에 뵐게요. 안녕.